한국 명동의 한 카페. 여기 한 미모의 영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멋진 몸매를 가진 이 영국 여성에게 한국인 남성이 수줍은 표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는데요. 그러나 도도한 이 영국인 여성은 남성의 절절한 고백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고 냉정하고 매몰찬 태도로 거절합니다. 이 남성, 쓸쓸하지만 이미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여자도 차가운 태도로 거절한 게 마음이 좋지는 않았는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남자를 잡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무척 안타까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5분 뒤, 이 여성 갑자기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카페를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성을 찾으며 허둥지둥하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냉정했던 행동을 후회하며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며 한국인 남성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여성은 바지 가랑이라도 붙들고 자신을 받아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 남자를 찬밥 취급하던 이 여자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함께 같이 알아보시죠. 해당 사연은 영국인 아멜리아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의 영국 여성 아멜리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 드라마에 무척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로맨스 드라마였습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도 물론 재미있지만 저는 사랑의 불시착이나 도깨비 같은 사랑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데요. 한국 드라마에는 항상 잘생기면서도 여성한테 헌신적인 남자와 멋진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본 건 15살 때였어요. 한국 나이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겠네요. 그 당시 남자친구한테 실연당한 저는 친구 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얼굴도 잘생겼고 학교의 미식축구부에서 주장을 맡고 있어 남자다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성격에 욕을 잘하고 여자친구인 저에게도 함부로 막말을 할 때가 있어 크게 상처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인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참고 사귀었지만 남자친구는 오히려 한술 더 떠 한 학년 위의 여자아이와 바람이 나 저를 차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친구 집에 찾아가 울며 하소연했고 친구는 저를 위로하며 함께 있어줬는데요. 한참을 그렇게 2시간 정도 울다가 같이 TV라도 보자는 친구의 조언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구의 언니와 엄마는 웬 동양인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어느 나라 드라마냐고 물어보자 한국 드라마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당시 유행하던 가십걸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싶었지만 남의 집이라 선뜻 다른 걸 보자고 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묵묵히 감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3시간을 내리 그 드라마를 본 저는 그 드라마의 DVD를 친구 집에서 전부 빌려다 봤어요. 그리고 친구 집을 매일 출석 체크하듯 드나들면 DVD를 빌려가거나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은 남성적이면서도 부드럽다는 말에 딱 들어맞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여자를 위험에서 구해줄 땐 멋있다가도 자신의 여자에게는 너무 신사다웠습니다. 처음에는 쌀쌀 맞고 틱틱거리던 남자도 사랑에 빠지던 180도 달라져 내 여자에게만 헌신하고 잘해주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부터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남자는 남자다우면서 여자에겐 부드럽고 신사다우면서 오직 한 여자만 바라보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저는 성인이 되면 꼭 한국으로 여행가서 멋진 남자를 사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이 흘러 성인이 된 저는 대학교 여름방학을 맞아 바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 무척 설렜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한국을 간다는 사실도 좋았지만 어플에서 알게 된 한국인 남자를 실제로 만날 생각에 무척 들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마중 나온 남자를 마주친 순간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진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키도 생각보다 작았고 생김새나 피부톤도 달랐어요. 하지만 친절한 성격과 매너 있는 태도는 제가 딱 한국 남성에게 기대한 모습이었기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한국 남자한테 환상을 품은 건 단순히 겉모습보다는 여자에 대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다를 거라는 기대 덕분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남자들처럼 저를 마치 공주님 대하듯 에스코트하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저녁쯤 됐을까요? 남자의 태도에 저는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길거리에서 손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당황스럽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 가벼운 스킨십은 서로 호감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술집에서 이상하게 저랑 마주보지 않고 갑자기 옆에 와서 앉더니 그 뒤로 슬쩍슬쩍 저에게 스킨십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바짝 붙어있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런 행동이 싫다고 이야기했고 남자는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더 이상 스킨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남자가 이제 함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똑같았습니다. 낮에는 정중하더니 밤에는 또 다시 스킨십을 해왔죠. 이번에는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만하라고 다시 화냈지만 이번에는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남자가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너도 예상하고 나온 게 아니냐. 외국인이면 개방적일 텐데 왜 그렇게 비싼 척을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양 여자라고 스킨십에 거리낌 없을 것이라고 보는 태도에 무척 불쾌했고 격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남자는 저를 밀치면서 욕설을 내뱉고 가버렸습니다. 남자가 밀치는 바람에 제 휴대폰이 떨어져 박살이 났지만 그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불쑥한 서울 길거리에 남겨진 저는 겁을 먹었습니다.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데 휴대폰은 켜지지도 않고 주변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낯선 외국인뿐이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택시가 잘 안 잡혔습니다. 택시가 모여서 다가가면 거의 손님들이 타고 있었죠. 저는 택시를 잡을 만한 곳을 찾아 무작정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수없게도 저는 그 치안이 안전하다고 소문난 한국에서조차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곳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자가 저를 버리고 떠난 곳은 한국인들조차 여자 혼자 살겠다면 뜯어말린다는 대림동 근처였습니다. 그 남자와 옥신각신하던 곳은 한 끗 차이로 한국인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조금만 건너가도 조선족들이 드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헤매던 저는 불행하게도 그 조선족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술 취한 남자들은 저를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중얼거렸습니다. 우통을 벗고 음침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외국인인 제가 듣기에도 그들이 하는 말은 딱 봐도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시시덕대기도 하고 저를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저는 발걸음을 바삐 서두르다가 한 남자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술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는 남자는 누가 봐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남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모르고 있었으나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흥미로운 광경을 본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피하려고 하면 그 만취한 남자는 저의 앞을 막고 가지 못하게 막았었으나 몇 분이 지나도록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웬 남자가 튀어오더니 제 손을 가로채더니 술주정뱅이를 밀치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고성이 들렸지만 제 손을 잡은 남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멀어지고 나자 남자는 영어로 저에게 괜찮냐? 혹시 영어 가능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말했고 남자는 집이 어디냐? 아니면 머무는 숙소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이 어딘지 말했고 남자는 따뜻한 목소리로 콜택시를 잡아주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쪽은 여자 혼자 다니기 위험한 거리니까 웬만해서는 저녁에 혼자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어렵게 콜택시가 잡혔고 남자는 잘 도착했는지 콜택시 어플로 확인할 테니 조심해서 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숙소로 돌아왔고 몸의 긴장이 확 풀린 저는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고 나서 정신이 맑아진 상태에서 생각해보니 남자한테 제대로 감사의 인사도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자를 다시 찾고 싶었지만 전화번호도 받지 못했고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던 데다가 경황이 없고 겁에 질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저 목소리가 무척 상냥하고 따뜻했다는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은 저는 한국에서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놀란 가슴을 부여잡은 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요.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이면서 황당한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남자가 한국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플 게시판에 누군가에 대해 폭로하겠다면서 이 남자를 조심하라고 글을 올렸는데 사진과 글을 보니 어이없게도 그 남자였습니다.
K-드라마나 K-팝을 보고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겨 만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노려 한국 유학생 일본인이 한국어를 하고 한국 남자처럼 꾸며 여자들을 꼬시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기는 혼혈이다 보니 한국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실제 원어민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하더라도 완벽하게 원어민처럼 말하는 경우는 정말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추궁해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냈지만 외국인들은 네이티브를 구분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속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그 사기꾼에게 깜빡 속은 외국인이 됐죠. 저는 바보같이 속은 게 우습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사기꾼한테 속았어도 큰일은 안 당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아무리 안전하고 치안이 좋은 한국이라도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 많은 동네, 조선족이 많은 동네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저를 도와준 한국 남자 덕분이었죠. 저는 저를 위기 상황에서 구해준 왕자님 덕분에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과 판타지가 더 커졌습니다. 그때 번호를 물어보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못 말리다는 듯이 말했지만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는 열망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행착오에서 얻은 교훈으로 한국이라도 위험한 동네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고 인터넷이나 어플로 한국 남자를 만나는 것은 관두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한국에 유학 가서 실제로 생활하면서 신분이 확인된 남자를 만나기로 했죠. 저는 대학 졸업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을 떠나 한국 대학에 있는 어학당에 입학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